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2024년 다이어리 및 플래너 라인업입니다.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제게 다음에 다이어리를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제가 판매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여러 고민이 생겨서 조금 늦게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리 개수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아무래도 저는 기록과 만년필을 너무 좋아하는가 봅니다. 다시 12권으로 늘어나 버렸지 뭐예요? 있는 것부터 먼저 잘 쓰자 주의였는데 이렇게 12권을 모아놓고 보니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좀 예측 가능하고 뻔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슈리프트의 1년 세트입니다. 이 노트는 저의 감성을 관할한 노트인데요. 한 분기당 한 권씩 나눠져서 4권이 박스 안에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안에는 완전히 무지고요. 크기는 A5입니다. 커버 슬리브가 12장이나 있어서 질리지 않게 사용하면서도 함께 제공되는 가이드 시트를 활용해서 저의 매일매일의 일기를 써줄 예정입니다. 박스는 아직 생산 중이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음 달엔 꼭 완전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저의 호보인치 태초 커즌을 대체할 다이어리입니다. 이 호보인치 태초는 저는 이번에 아주 손절해버렸습니다. 호보인치 태초 커즈는 이얼리,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로 여러 섹션이 있어서 많은 기록을 한 번에 합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토모에 리버지를 사용해서 만년필 쓰기에도 너무 좋고 특히나 이 얇은 종이를 넘기는 촉감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이 3.5mm 그리드가 너무너무 킹받더라고요. 두 칸에 걸쳐 쓰기엔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한 칸에 넣기엔 너무 작은 이 그리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 만년필에 EF와 F닙이 엄청나게 증식해버렸어요. 그 외에도 제가 쓰지 않는 이 뒷면의 템플릿이나 데일리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이 박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안 그래도 강박을 쉽게 느끼는 성격인데 이 타임라인은 강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들어서 이 타임라인 템플릿도 눈에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밑에 있는 이 명언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 이것보다도 이 템플릿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호보니치를 대체할 생각으로 만들었던 세트이고요. 호보니치 태초 커즌을 쓰던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의 유튜브 관련 기록이나 육류일기, 소비일기를 모두 제외한 오로지 저의 하루에 대한 글만 적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기들로만 꽉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3달 동안 매일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를 쓰면 페이지가 조금 남게 되는데 노트 자체는 완전히 무지지만 가이드 시트 중에 이렇게 잉크 스와치를 만들 수 있는 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들을 바르기도 하고 매달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는 회고를 하면서 뒷부분에 남은 부분은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성이 메인이 될 다이어리인 것이죠. 커버 시트는 지금 끼워져 있는 요 그림 말고도 더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과 포스터를 이용해서 프린트한 커버 슬리브들입니다. 가이드 시트는 동그라미 잉크 스와치, 네모 잉크 스와치, 그리고 위클리 세로형, 그리고 위클리 4칸형, 줄지 6.5mm, 줄지 7mm, 그리드 5mm, 그리드 6mm, 그리고 먼슬리 스프레드와 먼슬리 세로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트가 저에게는 감성 부분을 관할할 노트이다 보니 저는 이 줄지 혹은 그리드 가이드 시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세트를 판매할 당시에는 밀크 프리미엄지, B7 용지, 그리고 마시멜로우 용지 셋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뭐 사실 저는 만들다가 실패한 거라던가 혹은 샘플 그런 걸로 쓰게 되는 것이 저의 숙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쓸 노트는 사실 종이가 막 섞여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 메인 다이어리는 미도리의 히비노입니다. 히비노도 토모에 리버 종이를 사용해서 아주 가볍고 얇으면서도 만년필을 쓰기 좋은 다이어리입니다. 사이즈는 A6로 손바닥만 하고요. 카멜색과 민트색 중 저는 민트색을 골랐습니다. 내지는 앞부분에 25년까지의 연간 달력과 퓨처로그, 2024년부터의 먼슬리가 25년 1월까지 이어지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1일까지의 데일리가 쭉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리드 한 장과 개인정보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제가 호보니치에서 싫어했던 템플릿이 없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구성입니다. 겉면의 가죽은 매트한 질감인데 다이어리 자체가 아주 유연합니다. 가름끈은 초록색과 갈색으로 두 줄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히비노가 진짜 너무 탐이 나서 일단 사긴 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메인 플래너로 사용하기로 드디어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존의 호보니치 테초 커즌에는 SNS기로 육묘일기, 소비일기 같이 매일 써야 하는 것도 그날의 일기를 안 쓰는 날은 그냥 지나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낼 방법이 필요했는데 마침 히비노가 하루 2페이지라 그런 것들을 싹 모아서 담기에 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쉑스페로우 커버도 고민이었어요. 이 커버를 한 10년 이상은 쓸 생각으로 산 건데 호보니치를 이제 안 쓰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냥 히비노를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히비노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것도 결국 쓰다 보면은 부피가 엄청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걸 잡아줄 고무줄이 없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쉑스페로우 커버 안에 넣어준다면 그런 단점도 해결될 것 같아서 결국 쉑스페로우는 내년에도 뚱뚱한 몸집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히비노에는 먼슬리에는 저의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주제들과 언제 업로드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게 될 거고 앞에 있는 퓨처로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해둬야 하는 가족과 공대생의 생일이나 일정들을 넣을 겁니다. 데일리는 매일매일의 투두리스트, 메모들, 육묘일기, 소비일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새는 영수증을 받을지 선택하게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가능하면 영수증을 받지 않지만 영수증을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받게 된다면 이쪽에 붙여주기도 하려고요. 내년 연말엔 이 녀석도 굉장히 뚱뚱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히비노 다이어리는 저의 이성을 관할할 다이어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가 모닝 페이지로 쓰게 될 미도리 MD노트 A5 사이즈입니다. 안은 그냥 깔끔한 줄지 노트이고요. 두 개의 주제로 나눠 쓸 수 있게 중간에 진한 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는 이건 아마도 무시하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초록색의 얇은 가름끈이 있고 앞쪽에 스티커가 한 장 동봉되어 있었는데 이건 위에다가 하나 미리 붙여뒀어요. 지금은 모닝 페이지 용도로 제가 바인딩한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몇 장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도리 MD 노트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당장 이번 주부터 이 노트는 쓰게 될 것 같아요. 미도리도 잉크색이 너무 표현이 잘 되는 종이잖아요.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고민 없이 만년필을 드는 게 좋아서 파커 퀸크 블루블랙으로만 모닝 페이지를 썼는데 이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한 만년필의 잉크가 다 빌 때까지 같은 걸 쓰다가 잉크가 비게 되면 다른 만년필을 쓰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려고요. 모닝 페이지가 이제 조금 더 알록달록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앙증맞은 사이즈의 쪼꼬미 노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필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필사용으로 이렇게 작은 크기의 노트들을 좀 사봤습니다. 슈리프트 패브릭 다이어리는 프랑스어, 로이텀은 독일어, 몰스키는 라틴어 전용이에요. 3개 국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건 따로 영상을 찍어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노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리프트의 패브릭 다이어리는 제가 만든 거고요. 발품 팔아 고른 원단으로 만든 A6 크기의 다이어리입니다. 안은 이것도 완전히 무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시트가 있어서 가이드 시트를 종이 밑에 대주고 프랑스어 필사를 할 거예요.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중에서도 프랑스어가 가장 주력으로 공부해야 하는 언어라서 그나마 이 안에선 크기가 가장 큽니다.
이 로이텀 노트는 A6 포켓 사이즈인데 A6보다는 폭이 좀 좁아요. 독일어 필사를 할 목적으로 구매한 노트입니다. 제가 독일어 B2를 한 6, 7년 전에 이미 땄는데 너무 독일어를 안 쓰다 보니까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화를 필사하려고요. 이것들은 지금 아직 뜯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스킨이랑 같이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이텀의 A6 포켓 사이즈 데일리이고요. 이게 몰스킨의 2024년 데일리 포켓 사이즈 하드커버입니다. 둘이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 가로폭은 동일한데 위로 조금 더 로이텀이 긴 편이에요. 내지를 보자면 몰스킨에는 앞에 이렇게 이걸 분실했을 때 찾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니페스토 적혀 있고 2024년을 시작하는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퍼스널 데이터 그리고 내년에 달력이 들어가 있네요. 먼슬리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뭐 헤비 트래커 용도로 쓸 거라서 어차피 이건 작아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은 그 전년도 12월부터 있는데 이건 정말 정직하게 2024년 1월부터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정직하게 12월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장에는 2025년 달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뒷장에는 Ideas and Goals라는 페이지와 Travel Planning이라고 해서 뭐 목적지와 아이티너리 일정이랑 노트를 적는 칸이 있네요. 그 다음에 My Extraordinary Moments This Year 올해의 날들을 적는 페이지가 있고 블랭크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Inspiring Journeys 해서 여기에 저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이 몰스킨은 라틴어 필사를 할 예정이라서 여기에 라틴어가 쓰였던 지역들을 표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자로 쓸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제 정말로 데일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간이 쭉 적혀 있고요. 밑에는 뭐 날씨랑 온도 적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쓰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옆에 몇 번째 주인지가 쭉 적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데일리 페이지가 12월 31일까지 딱 끝나게 되면 노트가 몇 장 이어지다가 다이어리는 끝이 납니다. 몰스킨의 가름끈은 갈색이고 하나네요. 뒤에 포켓에 뭐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옛날이랑 구성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 녀석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처음 보는데? 무슨 품질 보증하는 뭐 그런 스티커인가 봐요. 2024년 스티커가 또 있는데 얇은 투명, 반투명인 것 같아요. 로이텀의 데일리 포켓은 몰스킨보다 위로 조금 길고 이렇게 띠지가 있는데 전 이 띠지도 잘 버리지 않습니다. 안에 이런 뭐 어떻게 사용할지 뭐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구매해줘서 고맙다는 편지가 들어가 있네요.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열어보면 80g의 종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2023년 연간 달력부터 2024년 연간 달력 그리고 2025년 연간 달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년씩 먼슬리가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저는 헤비 트래커로 쓸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2025년 12월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세계 각국들의 휴일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년치 프로젝트 플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조금 어떻게 써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부터 데일리가 쭉 이어지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가 쭉 있습니다. 로이텀의 데일리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시간이 쭉 적혀 있고 아래에는 노트를 적는 칸이 있고 몇 번째 주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이지 넘버는 없네요. 그리고 가름끈이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노트 페이지가 있고요. 아예 블랭크 페이지도 좀 들어가 있네요. 맨 뒤에 간지가 나오고 여기에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약간 이 노트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적어서 붙이는 그런 용도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로이텀 노트는 독일어를 필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몰스킨 노트는 라틴어를 공부할 목적으로 구매한 노트입니다. 두 데일리를 비교해봤을 때 같은 포켓 사이즈이지만 줄 간격은 로이텀이 더 얇고요. 몰스킨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 로이텀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있고 노트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두께는 로이텀이 조금 더 두껍고요. 로이텀은 아예 일자인데 몰스킨은 조금 동그랗게 돼 있네요. 겉에 커버를 비교해보면 뭔가 촉감은 몰스킨이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들고요. 몰스킨에는 2024년이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지만 로이텀에는 음각 없이 그냥 깔끔한 모습입니다. 대신에 로이텀은 여기 뒤에 책 등 쪽에 아래쪽에 2024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몰스킨은 책등은 깔끔하고 두 노트 전부 뒤에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몰스킨은 라틴어를 필사하기 위해 사봤는데요. 이건 사실 뭐 공부 목적이라기보다 정말 취미의 영역에 있는 필사예요. 그냥 몰스킨이 사보고 싶었습니다. 만년필이 들지 않는 노트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몰스킨 감성, 이거 작년에 올해 다이어리 고를 땐 정신 부여잡고 참았는데 올해는 약간 에라이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연필로 쓰죠 뭐. 독일어는 복습 차원이고 라틴어는 취미 차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로이텀이랑 몰스킨은 아예 날짜형으로 사서 필사를 할 수밖에 없게 엄청나게 티가 나서 신경을 마구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다이어리는 바로 아까와 동일한 로이텀 A6 포켓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위클리라서 비교하면 두께가 훨씬 얇아요. 아까 이 데일리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앞에 로이텀에 대한 설명과 편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2023년 달력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끝에 하반기 달력밖에 들어가 있지 않군요. 그리고 2024년 연간 달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2025년 연간 달력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렇고 앞쪽 구성은 다 똑같네요. 다만 안에 이어지는 것이 데일리냐 위클리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위클리는 한 주가 가로형으로 쭈르륵 나와 있고 마지막 주말은 한 칸에 합쳐져 있네요. 몇 번째 주인지가 적혀 있고요. 옆에는 완전히 줄지로 남겨져 있는데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쭉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쭉 들어가 있네요. 그 뒤는 계속 빈 페이지가 쭉 나옵니다. 용도 적는 스티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빠집니다. 이게 아까 데일리에는 없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약간 먼슬리 세로형인데 6개월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약간 알파벳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어드레스북인 것 같아요. 요새 어드레스북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넣어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을 쓸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 노트는 바로 공대생과 펜팔을 하기 위해 구매한 노트입니다. 제가 원래도 혼자서 남자친구를 위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쓰니까 뭔가 대뜸 보여주기도 그렇고 해서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가끔씩만 쓰다가 얼마 전에 공대생한테 같이 써볼래? 하고 물어보니까 공대생의 눈이 엄청 커지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사왔습니다. 이거는 포레스트 그린색, 이거는 블랙이에요. 공대생과는 주말에만 만나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그래서 기록량이 부담스럽지 않은 위클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 주에 데이트하고 찍은 사진 붙여놓고 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올해부터 쭉 이어갈 노트들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잉크 저널이고 페리스 휠 프레스에서 나온 더 Nothing Left 노트입니다. 부드럽고 폭신하고 유연한 가죽 커버가 있고 이걸 열어보면 도트 그리드가 쭉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잉크 회사가 만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뒷배김이 있고 조금 거미줄 현상도 있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름끈이 너무 짧아요. 이게 참 색은 예쁜데
그리고 얘가 잘 펴지기는 하는데 또 잘 덮입니다.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해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 종류의 종이들을 붙여놓고 발색을 비교하는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뒷장에는 해당 잉크를 넣었던 만년필을 하나씩 적으면서 이 잉크가 이 만년필과의 궁합이 어땠는지도 적어두고 있어요. 다음은 여행 노트입니다. 일본 도쿄역 한정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사이즈고요. 여행 다닐 때만 꺼내서 쓰는 노트입니다. 고무줄에는 이 비행기 참을 걸어뒀어요. 저는 내지는 경량지나 무지 중 하나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이형지로만 만들어진 이 스티커북도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티켓을 모으는 포켓도 넣어서 여행 갈 때 가방 안에 쏙 넣어 다니면서 기록하기에 좋습니다. 패스포트 사이즈는 저의 기록량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오리지널 사이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노트이고요. 컴포지션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쓰던 노트인데 올해도 독서 기록을 많이 하지 못했던 터라 내년에도 쓰게 됐습니다. 이건 뭐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노트예요. 종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잉크도 잘 받고 디자인도 독특하니 귀엽고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하드커버라서 옆에 색이 조금 벗겨진 것 말고는 모양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안에는 저는 무지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가이드 시트를 사이에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쓴 것 같은데 내년이야말로 정말 완필할 때까지 열심히 적어보려고요. 다음은 포인트 오브뷰의 골든 애플 노트입니다. 단단한 하드커버고 만년필은 들지 않습니다. 크기는 A5보다는 더 큰 편이고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슈리프트 관련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있고요. 주로 연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저의 스케치북입니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스케치북을 잘라서 작은 크기의 노트로 제가 바인딩을 했어요. 올해는 수채화와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는데 내년엔 반드시 펜 드로잉을 배우고 말 겁니다. 저의 여러 습작들이 나올 그런 스케치북입니다. 자, 이렇게 또 12권의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요. 내년이 정말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에 어떤 다이어리를 구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건 같이 알자고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록하시는 하루 되세요. 안녕!